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자, 우리가 송대전개통 개념은 다 배웠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서 이제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강화 관련된 빈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3문제만 가져갔습니다. 요 3문제 제 강의 노트에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것만 풀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문제 가셨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인가? 자,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전부 다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강화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태도 있고, 이러한 형태도 있고, 이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다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분석을 하다 보면 크게 이제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률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역률이 다른 거고, 세 번째는 콘덴서가 달린 경우예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역률이 같은 경우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단상 이선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상 이선식 회로에서 공급점 A점의 전압이 220V이고 A, B 사이에 한 선마다 저항값이 주어져 있네요. 0.025. 자, B, C 사이에 한 선마다 저항이 0.045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가 40A를 소비하는 B점의 전압 VB, 20A를 소비하는 C점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B점에 40A가 흐르고 있고 C점에 20A가 흐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면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순수한 저항 성분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항상 택배기사의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택배기사가 공급점에서 택배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B집에 40A, C집에 20A를 공급을 하는 것이니까 태초에 택배기사가 가지고 있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60A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자, 여기에 60A를 가지고 자, A점에서 B점으로 쭉 가다가 자, B점에 40A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20A죠. 그래서 20A 쭉 가서 C점에다가 20A를 공급하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은 KCL이죠. 60A에서 40A 빠지고 남은 20A를 통해서 C점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 지금 요선은요 전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자, 요선 있죠? 이 노란 선만 전선이에요. 얘는 그냥 여기에 40A를 공급했다라는 의미고 전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VB점의 전압과 VC점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AB 사이의 전압 강화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구하고요. BC 사이의 전압 강화 2번이라고 할까요? 자, 2번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점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220에서 1번의 전압 강화 빼주시면 VB가 되는 것이고, C점이다라고 하는 건 220에서 1번의 전압 강화, 2번의 전압 강화 빼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네요. 그럼 전압 강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압 강화 공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X 사인 세타. 다들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문제는 역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이 1이고 사인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요항도 없어지고 얘도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공식에서 이 R과 X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체분. 그러면은 어쨌건 사인 제로고 코사인 1이니까 그냥 이는 IR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는 IR이다. 그럼 여기서 R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무슨 분? 전체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셔는 안 됩니다. 전체분. 그러면 계산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전압 강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전압 강화. 2는 자, 일단 전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번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60A죠. 그래서 60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저항을 곱하는데 이 저항은 전체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한 선마다의 저항이 0.025m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단상 이선식은 두 선이지 않습니까? 전체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선마다 저항이 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된다? 2를 해줘야 된다. 0.02에다가 전체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됩니다. 자, 1번의 전압 강화 간단하게 구했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E는 자, IR이니까 전류가 얼마입니까? 2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저항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선마다 0.045oh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체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0.04에다가 곱하기 2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0에서 해당 값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220에서 해당값 빼주시고 해당값 빼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217.6 그리고 216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상당히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고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역률이 다른 경우예요. 자, 길이 2km 삼상 배전선에서 전선 저항이 km당 0.35ohm, 리액턴스는 km당 0.4ohm이라고 한다. 지금 송전답 전압 VS 3450V로 했고 송전단에서 거리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1km 떨어진 지점에 I1은 100A고요. 자, 이게 PF다라고 하는 건 파워 팩터라고 해서 역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률이 얼마다? 0.8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지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이다, 뭐 진상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전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얘는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니까 지자가 지각할 때 지자, 즉 늦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전압보다 느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늦기 때문에 지상 전류의 부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늦으니까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J가 붙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1.5km 떨어진 지점, 그냥 여기서부터 1.5km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0.5km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여기는 100A고 파워 팩터 역률이 0.6, 얘도 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률이 다 다른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종단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2km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1.5였으니까 0.5 더가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에는 이제 100A 그리고 역률이 제로다라고 하는 거는 100% 무효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의 정체는 뭡니까? 진상이다. 즉 전류가 빠르다라는 것이니까 얘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J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얘의 전압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텍스트로만 주어졌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고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야지만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 문제 보시면 일단 정리를 잘 해놨네요. 자, 여기가 1km죠. 1km의 저항과 리액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0.35, 0.4ohm이 되는 것이고 0.5km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0.2, 0.15, 0.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100A고 역률이 0.8인데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유효분이 되는 것이니까 100 곱하기 0.8 하면은 80A가 유효분 전류가 되는 것이고 무효분 전류는 100에다가 사인을 곱한 것이니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00에다가 0.6을 곱하면 60A가 흐르는데 60A는 무효분 전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지상이기 때문에 늦은 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J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J에 60A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전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0A고 역률이 0.6이니까 유효분 정류는 100 곱하기 0.6 해서 6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효분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사인 즉 0.8을 곱하면 80이 되는 것이고 얘도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J에 80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0A고 역률이 제로다라고 했으니까 순수한 무효분밖에 없고 자, 이 친구는 100A 전체가 무효분인데 진상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J 10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기 태초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140-40J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류가 140 마이너스 40J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0 마이너스 40J가 쭉 가다가 여기에 80J 60을 공급해 주고요. 나머지 남는 전류가 얼마가 되냐면 60 플러스 20J가 된다라는 거죠. 20J가 되는 것이고. 60 플러스 20J 쭉 가다가 여기에 60 마이너스 J 80을 공급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플러스 J에 100A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에서 자, 이 부분 VR의 전압 강화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살표는 전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압 강화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전압 강화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1번 전압 강화, 이 부분을 2번 전압 강화, 이 부분을 3번 전압 강화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전압 강화, 2번의 전압 강화, 3번의 전압 강화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3450에서 얘네를 다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삼상이에요, 삼상. 자, 삼상이기 때문에 삼상 전압 강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3에다가 i의 아래 코사인 세타 그리고 x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해당 문제는 이제 유효분전류, 무효분전류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만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i를 넘겨줄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i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저항 r을 곱한 것이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넘겨주시면 i 사인 세타에다가 자, 리액턴스 x를 곱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유효분 전류가 되는 것이고 i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분 전류가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의 전압 강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전압 강화. 자, E는 자, 루트 3에다가 자,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다 하면 유효분 전류가 되니까 140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죠. 자, 이 부분의 저항은 0.3이 되는 거예요. 0.3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i 사인 세타. 얘는 무효분 전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효분 전류. 자, 우리가 J는 넣지 않습니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0을 넣어주시면 될까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40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압을 구할 때는 부호를 바꿉니다. 플러스 40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전압이에요, 전압. 전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압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전압과 전류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할게요. 여기 출발 지점이고 도착 지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류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너스 G니까 늦은 상황이에요. 그럼 전류가 여기에 있고 전압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 입장에서는 얘보다 늦으니까 마이너스 J가 맞아요. 근데 전압이 우리가 구하는 건 전압 입장에서는 얘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J가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압으로 넣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전압을 구할 때는 그냥 플러스 40, 그냥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다? 40을 넣어줘야겠죠. 40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자, 리액턴스 얼마입니까? 0.4가 되는 것이죠. 0.4. 요렇게 해주면은 1번에 대한 전압 강화 끝났고요.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3에다가 자, 유효분 전류죠. 60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60 곱하기 자, 여기에 저항인 0.15가 되는 거니까 0.15 해주시고요. 자, 더하기 자, 무효분 전류가 들어가는데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전류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부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리액턴스 0.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0.2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이고 3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E는 자 루트 3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 유효분 전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곱하기 0.15인데 뭐 곱하나 마나죠. 근데 뭐 그냥 한번 곱해볼게요. 더하기 자 무효분 전류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이죠.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그냥 부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쉽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리액턴스는 얼마입니까? 0.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0.2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해서 다 더한 다음에 3450에서 얘네들을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2번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가 달린 경우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사실은 앞에 유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삼상 배전선이 있다. 변전소 A점의 전압은요, 3300V이고 중간 B점 같은 경우는 50A 역률 0.8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단 C점 해부하는 50A 0.8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지상이냐 진상이냐 조건이 없으면은 별다른 조건 없으면 무조건 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하가 지상 부하이기 때문에. 자, AB 사이의 길이는 2km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BC 사이의 길이는 4km이고 선로의 킬로미터당 임피던스 저항은 0.95옴, 0.4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BC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C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진상 전류 40A를 일 때 B점과 C점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무시하고 계산을 해라. 무시하고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라. 2번 문제는 얘를 고려해서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라.
있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이게 50A고 역률이 0.8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효분 전류는 50 곱하기 0.8 해서 4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효분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을 곱해야 되니까 50에다가 0.6을 곱하면 30A가 되는 것인데 지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 3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상부하니까 얘랑 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40 마이너스 J 3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공급점에서 공급해야 될 전류는 얘네들이 다 더한 값이니까 80 마이너스 J 6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마이너스 J 60A가 흐르게 되겠고, 80 마이너스 J 60에서 40 마이너스 J 30을 공급했으니까 나머지 40 마이너스 J 30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AB의 전압강하 1번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BC의 전압강하 2번 구해주시게 되면은 B의 전압은 3300에서 1번의 전압강하 뺀 것이고, C의 전압은 3300에서 1번과 2번의 전압강하를 다 빼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구하면 끝이 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번의 전압강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에다가 I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되어 있죠. 즉 유효분 전류, 여기에 유효분 1번의 전압강하니까 요 전류가 되는 거죠. 유효분 전류 80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저항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 킬로미터당 저항 0.99 2km니까 0.9 곱하기 2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 사인 세타니까 무효분 전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면은 전압을 구할 때는 부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0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서 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되는 것이죠. 1km당 리액턴스 0.4라고 했고 2km다라고 했으니까 0.4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1번의 전압강하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의 전압강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흐르는 전류가 40-J30이니까 유효분은 40이 되는 것이죠. 자, 40 곱하기 해주시고, 자, 킬로미터당 저항 0.99 4km니까 0.9 곱하기 4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무효분 전류를 대입할 때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전압을 구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플러스 30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킬로미터당 리액턴스 0.49 몇 킬로미터? 4k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이 나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점의 전압은 3300에다가 요값을 빼주시고요. C점의 전압은 3300에다가 요값과 요값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콘덴서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콘덴서가 40A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콘덴서니까 당연히 진상전류예요. 문제에서도 진상전류다라고 나와 있죠. 얘는 플러스 J 4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점에서 공급해야 될 전류는 얘랑 다 더한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은 80-20J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80-20J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80-20J에서 40-30J를 공급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40 플러스 10J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의 전압강하와 2번의 전압강하를 구해주셔가지고 1번의 전압강하 구하면은 여기 3300에서 얘 빼면 B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방식이죠. 1번, 2번 다 구했으니까 3300에서 1번, 2번 다 빼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동일하게 가면 되는데 이 식을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왜 재활용을 하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추가된 거는 무효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효분 전류는 동일해요. 여기 보면 여기는 건드릴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 유효분은 안 건드리고, 자, 1번의 전압강하. 그럼 무효분만 바꾸면 되겠죠? 무효분이 지금 마이너스 20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에 부호를 바뀐 플러스 2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20 넣어주면은 1번의 전압강하. 콘덴서가 달려있을 때 1번의 전압강하. 그럼 여기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효분 일정하고 무효분이 플러스 10이죠. 부호 바꾸라고요. 마이너스 10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콘덴서가 있을 때 1번과 2번의 전압강하까지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소문항 3번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문항 3번은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후에 전력 손실을 구하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실수 안 하시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상에서는 전력 손실이 3I 제곱 R이에요. 맞죠? 근데 얘는요, 스칼라 값입니다. 맞죠? 스칼라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를 대입할 때 크기로 대입을 해요. 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전력 손실을 구하고 싶어서 전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i에다가 80-20J를 그냥 계산기에 넣어서 제곱을 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80-20J는 벡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의 제곱에 20의 제곱에 루트 요렇게 한 값을 i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력 손실은 스칼라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뭐 특별히 틀릴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세 가지 유형 꼭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